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침울하고 슬픈 그런 스승의 날입니다. 세월호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를 구하다가 숨지셨습니다. 아마 이때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 같은 제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학생들의 곁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같은 스승의 날, 교육부가 정권 퇴진 글을 게재한 교사 43명을 징계 추진하겠다는 보도는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석고 배제하는 대신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농해수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현재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나 또 유가족들이나 전문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과 구조와는 이제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한 달이 된 이 시점에는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요들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영록, 김재원 수석과 사자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 회동에서 국민들의 바라는 요구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조 책임은 회경에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보고받은 것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월호 참사 후 첫 번째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희생된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는 발언을 한 이 안행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도대체 이 박근혜 정부 내각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의 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행부 장관이 해경 책임을 이야기한 것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착석 사과, 그리고 그 이후 악화된 여론에 떠밀린 억지 사과, 생존자 구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사고 초기에 총리가 또 무책임한 사퇴 발언, 자신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다른 정부 부서를 거론하는 장관, 역대 최악의 박근혜 정부 최고위층들의 모습에 말문만 막힙니다. 능력도 없고 생각과 기본 자세가 틀려먹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돌아올까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로펌 출신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던 국가 개조와 적폐의 청사는 단순히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격입니다. 고위공직과 로펌을 회전문으로 오가며 권력과 부를 끊임없이 향유해 나가는 독재인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이번 인사를 강행해서 특정 지원과 학연, 대형 로펌 출신으로 민정수석실을 모두 채워넣어 완벽한 청와대 로펌으로 탈바꿈시킨다면 대통령은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을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닌 모든 운동과 불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자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수석부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박수현 군의 부친께서 당국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문을 받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합동 분향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내었다고 합니다. 5월 16일 농해수위 상임위 현안 보고 일정은 구조 수색 일정을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모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조 수색이 아닌 지원이 주 임무인 해수부 장관과 승선 경험과 현장 경험이 없는 해경청장을 대신해서 사고 현장은 차관과 해경 차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관 청장의 상임위 불참 사유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4월 16일 사고 당일 인명구조에 투입됐던 해경 헬기를 12시 20분부터 18시 5분까지 6시간 동안 장관 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반면 시급히 수중 구조에 투입돼야 할 해경 특공대원 18명은 이동 헬기가 없어서 차량과 배를 타고 이동해서 사고 현장에는 신고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 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허둥대는 장관 때문에 구조만 지연된 것입니다. 이러고도 상임위에 불참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월호의 진실입니다. 네, 다음은 유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미방위 간사 유승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허위 날조 보도가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의 세월호 참사 보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입니다. KB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왜곡 보도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더 크게 하고 그래서 분노가 지금 폭발 지경에 있습니다. 김시권 전 보도국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교통사고자 수와 비교한 망언으로 이미 희생자 국민들을 정말 2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청와대의 조종을 어떻게 받아왔는지 또 아이러니컬하게 김시권 국장의 사임의 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BS 구성원들은 김환영 사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고 퇴진하지 않을 경우 보도에 대한 제작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우 정무수석이 자신의 입으로 신인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KBS 사장이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사과했던 것처럼 KBS 사장을 배후 조종하고 KBS를 통제해왔던 청와대는 방송 장악 그리고 보도 통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공영방송인 MBC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상호 전국 부장이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쫓겨난 KBS 간부들 얘기를 듣고 그런 놈들 해줄 필요 없다. 뭐하러 거길 조문하러 가. 차라리 잘 됐어. 그런 놈들 조문이죠. 해줄 필요 없어. 중계차 차라리 철수하게 돼서 잘 된 거야. 우리도 다 빼고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놈들은
라면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술 더 뜨는 김장경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박상호 부장이 대화 현장에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면 돌 던지는 분위기라는 식으로 보고하자 세월호 사건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라고 하면서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며 정부 관계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물에 뛰어들라고 할 수준이면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심정으로 상임위 소집을 했고 여야 대표 간의 상임위를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그런 합의에 따라서 저희들은 성실하게 상임위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대한 우리들의 불출석을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비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방위에 출석해야 될 증인들을 KBS 사장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정쟁으로 끌고 나간다. KBS의 사장을 부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이다라고 하는 궤변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방송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하는 경우를 가지고 저희들은 KBS 사장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서 KBS의 공적 책임을 위반한 경우를 두고 저희는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법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서 KBS 이사회의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을 저희들이 출석 요구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 근거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입으로만 가슴 아파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상임위 개최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상임위 참석 거부는 공영방송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보도 사실이 탄로나고 방송사를 권력으로 장악해온 이 정권의 파렴치한 행태가 확인되는 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관영방송으로 조정해왔던 것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관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외통위 간사 신재근 의원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행태도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것이 정부인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행태들입니다. 외교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재미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뉴욕타임즈에 이번 사태에 통안을 표하며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것이 마치 재외 동포들이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서에 휩싸이는 미성숙한 국민 정서가 문제라는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성숙한 국민 정서는 조선조 왕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비롯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부 뭐 했습니까? 이런 망언을 보면서 정부의 잘못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잘못된 보도를 시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감성이란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절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사퇴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안행위 제2차관님은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로 상황을 오류로 몰았던 장본인입니다. 잠수사들이 40명이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그때 그 시간에는 단 한 명도 수색에 동원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4명만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명이 동원됐다고 허위 보고한 안행부 2차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76명의 생존자 명단과 그다음에 차주 및 차량 탑승 인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자료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중대본부장입니다. 해경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경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창피한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모든 장관들은 그 책임에서 면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해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됐다라는 말씀을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오늘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위를 소집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새누리당이 대구시당 경선을 이유로 정보위 소집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보위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어떤 답변이냐고 YTN을 보고 알게 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향신문 보도는 9시 10분에 국정원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라고 지금 그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원이 그러면은 언제 인지했느냐, 직접적 인지 시점이 언제냐는 점입니다. 9시 4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해경에서 각 부처 18개 부처에다가 상황 보고서를 전파한 시간은 9시 반입니다. 소방방재청이 그 내용을 접수한 시간이 9시 31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최초 보고받았다는 9시 44분은 틀린 보고입니다. 그리고 유선, 무선으로 혹시 국정원이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느냐라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대면 보고 때 얘기했습니다. 수차례 거친 대면 보고, 그 다음에 자료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경고합니다. 그동안 저희 방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오늘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위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이며, 그리고 그 국정원과 청와대는 모니터 시설이 돼 있습니다. NSC 국가위기관리센터 안에는 바다와 그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와 여객선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전센터에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 안전센터의 기능은 청와대의 기능보다 훨씬 더 첨단 장비로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사고 났을 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최초에 인지됐던 그 시간, 그 다음에 설마 9시 19분이라고 얘기하는 YTN 보고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관리했다면 국정원은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고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정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다시 한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이 사건 발생 직후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교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야 될 것은 고소, 고발, 남발이 아니고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무능했던 점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남재준 원장이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일주일 전쯤에 시사인의 주진희 기자가 김한식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국정원에 보고했다. 그러면 이런 기사의 수를 빼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스승의 날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슬픈 스승의 날입니다. 어른들 구조를 믿고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 아이들, 그 학생들 곁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있다가 숨을 거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오늘 스승의 날을 맞는 교사들의 심정, 아마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분노 속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여러 가지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선생님들 43분의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처받은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의 치유와 우리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교육부가 이러한 교사들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를 한 CBS에 대해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검찰은 집회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왕좌왕하고 늦장을 부리다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는 일사불란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나서는 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다시 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국민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모두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회의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남윤 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실종자 중에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무능력과 무기력에 대한 실망과 좌절, 통곡과 분노의 한 달이었으며 아직도 23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이하경 의원, 조정식 의원, 한병숙 의원이 진도 실내체육관과 흑목항을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흑목항에 내리는 빗물은 너무나 체연했지만 분명하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실종자를 모두 찾는 일이 무엇보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실종자 가족 대표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진도 실내체육관과 흑목항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지방선거 기간에 흑목항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당이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